이번 차량은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 엔트리 모델. 출시된 지는 작년 이맘때쯤 한 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시승을 했었고, 그리고 영암 서킷 가서 1박 2일 동안 또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한 차량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한 달, 최대 지금 한 달 정도 탈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어떤지 차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은 사실상 신차, 처음 선보인 신차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현재 G80 그 모델이 제네시스라는 차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독립을 시키면서 그 차명을 브랜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쿠스 후속 모델도 제네시스 브랜드로 영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원래 제네시스라는 차명을 갖고 있던 녀석도 G80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제네시스로 가져온 두 녀석이 다 헤비했어요. 하나는 플래그십 모델이고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견인할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된 게 이 녀석인데요. 제네시스 G70 디자인 살펴볼 건데요. 출시한 지도 1년이 지났고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차량이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네시스 마크가 중앙에 딱 자리를 하고, 그리고 제네시스가 쓰는 그릴 한번 꺾이고 이쪽에서 한번 꺾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형태의 그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패턴들은 메쉬 스타일로 해갖고 여기다 크롬을 더 입혀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전방 카메라든지 레이더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릴이 중심을 잡고요. 그 옆으로 이어지면서 눈이 들어갑니다. 헤드램프가 배치가 되는데, 헤드램프는 1.3 터보 모델이라 여기 헤드램프 주변에 이렇게 동색깔로 해서 헤드램프를 감싸는 형태로, 여긴 G80 스포츠 그쪽에서 먼저 선보였던 디테일인데 G70에도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두 줄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제네시스 로고도 새겨줬고,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요 밑에 이제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도 이제 찔려서 바람이 지나가서 브레이크를 뭐 식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밑에 에어덕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그 형들이죠. G80이나 EQ900 하고는 무게감을 상당히 뺐습니다. 무게감을 상당히 뺐고 세그먼트에 맞도록 좀 날렵하게 구성을 해줬는데, 지금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출시했을 당시에는 저기 마크하고 그릴을 제외하고는 눈매나 밑에 지금 턴 시그널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눈에 익다 보니까 이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로고를 타고 라인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륨감을 이렇게 살려줬는데요. 이게 운전할 때 바라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자, 측면은 전형적인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의 비율을 보여준다. 프로포션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본넷이 길게 빠지고 캐빈룸을 최대한 뒤로 당겨서 전체적인 비율이 그전 현대자동차가 보였던 전륜구동 차량은 완전히 다른 프로포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3 모델이기 때문에 빨간색의 레드 캘리퍼를 품은 브렘보의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됐고,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파일럿 스포츠 4 PS4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마크를 달아주고 패턴을 넣어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 휠 디자인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다 뭐 이렇게 사실상 뚫려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액센트를 줘갖고 포인트를 준 부분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는 정말 이뻐요.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줄로 이어져 갖고 앞에까지 이어지는 차량이 좀 더 길게 보이게 하는 이런 디테일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사이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어 쪽으로 넘어오면 이 줄 라인이 가는 이 오버엔더, 이 볼륨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볼륨감 있고 이 부분 상당히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리어가 후면부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G70 중에 가장 이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전면부에 비해서 후면부에서 디자인적으로 잘 보여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디테일은 L자로 들어갑니다. L자로 배치가 되고 그 밑에 이제 방향지 시동하고 들어가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제네시스라면 좀 LED를 사용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램프도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제네시스 로고 세워졌고요. 이렇게 보면 트렁크 리드라인이 살짝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를 같이 하고 살짝 올려놔서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실내도 볼게요.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네시스 막내 G70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딱 차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드라이버를 위한 드라이버 중심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보조석에 타면 약간 소외받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완벽하게 딱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할 때 이 조작할 수 있는 센터 페시아 구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이얼 스위치를 조작하는 느낌도 딸깍 딸깍 이런 느낌도 상당히 괜찮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버튼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별다른 설명서 없이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직관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중앙 디스플레이는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죠. 플로팅 타임 돌출형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뭐 터치 다 지원을 해주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전면 시야가 보이는 거나 운전할 때 방해받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정보로 들어가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도 뭐 모두 변경 알림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도, 액티브 사운드는 가상 배기 사운드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하실 때 어떻게 할지 뭐 끌 수도 있고, 약화를 할 수도 있고, 기본할 수도 있고, 강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중립주행은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 그 드라이브를 N으로 놓고 타는 것처럼 이렇게 탄력 주행했을 때 연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는 여기 뭐 몸무게, 그 다음에 신장 이런 걸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운전석 시트를 맞춰주는 그 기능이긴 한데,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맞춰야 됩니다. 뭐 정확히 여기도 뭐 몇부터 몇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73 이렇게 대략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딱 알아서 맞춰서 해주진 않고요. 요거는 보시면 되고,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은 제가 여기서 시트를 조작을 하면 모니터에 이렇게 어느 부분을 조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데, 이런 UI 자체가 많이 보셨죠? 현대자동차에서 썼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달았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EQ900은 다른 UI를 쓰고 있거든요. 뭐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된 지가 꽤 됐으니까 그전 현대자동차에서 쓰던 UI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준 거는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프로피트 타입으로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올려놓은 그냥 형태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랑 좀 연결시켜주든지, 이게 좀 생뚱맞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밑에는 기어 레버, 전자식 기어 레버 들어갔고, 사용하기에 써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하고, 뭐 기능 버튼들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차량 주변을 서라운드 뷰에서 360도 비춰주는 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스트릿 포크 스타일, 림 크기 괜찮고요. 그리고 두께 좋고, 여기는 부드러운 가죽, 여기는 타공 가죽을 써서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모양도 괜찮은 것 같고, 제네시스 마크 돼 있고, 패드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루즈라든지
펑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조작하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개의 실린더 사이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정보를 보여줘요. 요거는 주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도어 트림이나 이런 걸 봐도 여기도 라인이 뻗어 나가고 도어 트림에서 꺾어 들어가고 라인을 긋고 여기는 또 컬팅 가죽을 써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세그먼트 대비 많이 신경을 썼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소재도 이런 부분도 다 가죽으로 감싸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제네시스 막내이고 입문형 엔트리 모델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시트에 워크인 디바이스라든지 시트도 이렇게 퀄팅 가죽 나파거든요. 이걸 적용을 해줘서 물론 선택사양이긴 하지만 훨씬 더 좀 고급스럽고 괜찮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자. 지금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시트 포지션 되어 있고 조수석은 거의 뭐 유사하게 맞춰놨습니다. 유사하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공간적인 활용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뻔히 아시겠지만 차가 세그먼트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큰 거주 공간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현대자동차라면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라면 어떻게 하든 같은 크기라고 해도 공간을 더 빼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G70은 그건 없었죠. 중앙 센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앉는 거는 거의 뭐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요. 전체적인 공간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운전을 해서 레그룸이 좀 그래도 공간이 좀 있는 편인데 저보다 좀 덩치가 있으시거나 운전을 좀 러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2열 좌석은 좁을 것 같고 또 하나 부분이 여기 발 놓는 부분 이 시트가 1열 시트가 상당히 포지션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운전할 땐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2열을 탔을 땐 이 발이 들어갈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 이 위에 루프나 이렇게 블랙라인 해갖고 다 꾸며주고 꼼꼼하게 해주고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 넣어준 것도 상당히 좋아요. 소재도 1열하고 차별 없이 이런 부분은 다 가죽으로 감싸주고 한 부분도 상당히 좋고 여기 공간적으로 좀 손해를 본 건 이 좌방석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트에 타면 편하긴 한데 공간적으로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조금 더 시트를 밀어놨으니까 제가 이동을 하면 뭐 이렇게 아예 못할 공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좁아요. 좁은 편이고 또 중앙에는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4명이 뭐 잠깐 이동하는 건 괜찮아도 장거리를 이동을 하실 때는 좀 불편함이 동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오늘도 날씨는 너무 좋네요. 이 정도 썬루프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는 여기 하면 오픈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쉽고 2열하고 똑같이 트렁크의 공간도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뭐 의자를 폴딩 시키면 길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간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는 안 되는 대신 클로즈를 한 상태에서 키를 가지고 3초간 후면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오픈되는 그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를 이렇게 가져가면 경보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는 이 기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도 잘하고 이 부분 괜찮은데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나 이때는 꼭 전동 트렁크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2.0 가솔린, 3.3 가솔린, 그 다음에 2.2 디젤 이렇게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3.3 트림입니다. 3.3 터보 3300cc 6기통 엔진에 터빈이 2개 결합된 형태고요. 최고 출력은 370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52,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EQ900 그리고 제네시스 G80에도 적용이 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상위 세그먼트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파워트레인이 G70 이 녀석한테 입혀지면서 주행 질감이요 아주 깔끔합니다. 사실 2.0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잘 나감이 있는 힘껏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잘 나갔다고 하면 이 녀석은 G70을 이끄는데 한결 여유롭습니다. 그냥 별 힘 안 들이고 가속 페달을 그렇게 깊게 밟지 않아도 즉각 반응합니다. 리스폰스 상당히 좋고요. 파워 분출하고 펀치력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실용 구간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도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 활성화 시켜놓고 들리시죠? 이게 진짜 배기음은 아니에요. 이게 엔진음과 가상 사운드를 결합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사운드인데요. 이질감은 있습니다. 6기통이 아니라 8기통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질감은 있는데 자극적이긴 해요. 운전을 할 때 좀 더 신나게 해주는, 흥을 돋구는 그런 요소는 돼주는데 저는 그냥 끄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이 6기통 그냥 자체 3300cc 이 엔진 소리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듣기 나쁘지 않아서 그냥 끄고 다녔는데 이렇게 장기간 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달리면 꽤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 파워트레인도 받쳐줘서 워낙 파워풀한 힘을 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물론 지금 한 100km 정도 속도는 되거든요.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이 사운드가 주는 빠름이 느껴져서 이거는 상당히 재밌어요. 발기통. 이런 파워풀함을, 파워트레인 주는 파워풀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 사실 달리는 것보다 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의도한 대로 딱 서줘야 가속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동력은 지금껏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다 합쳐서도 가장 마음에 듭니다. 브렘보 브레이크하고 이 미쉐린사의 PS4 파일럿 스포츠4 이 타이어의 조합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잘 세팅도 마음에 들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담력도 상당히 일정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정확히 서줘야 될 때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이름값은 톡톡히 해주는. 거기 8단 변속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치밀하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꽤 자기 역할을 해당 단수를 잘 찾아서 수행을 잘 해주고요. 엔진하고의 궁합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포지션이 되거든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시트 포지션 딱 맞춰놓고 핸들 바지를 딱 하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운전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3.3 모델하고 2.0 스포츠 패키지를 하면 이 서스펜션이 전자식으로 바뀌거든요. 전자식 서스펜션의 포용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드별 세팅을 다르게 하면은 먼저 영상으로 보였던 벨로스터 N처럼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감될 정도로 세팅이 바뀌고, 자,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개를 지원을 해주는데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5개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하고 컴포트하고 스포츠는 많이 보셨고 커스텀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스티어링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자신에 맞게끔 차량을 세팅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모드는 이 에코랑 컴포트랑 스포츠를 알아서 주행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 중앙 디스플레이의 컬러가 변경되는, 이렇게 에코 때는 녹색이었고 컴포트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스포츠로 놓으면
붉은색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이렇게 일상주행을 하면 전혀 불편한 건 없습니다. 세팅을 되게 잘했어요. 제네시스 마크를 다룬 그 럭셔리? 프리미엄? 그런 승차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세팅이 꽤 괜찮습니다. 노면을 거르는 능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세팅을 상당히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또 이렇게 코너가 많은 구간을 운전을 해도 불안함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돌아 나가요 차가. 3.3 이 차량은 중량이 한 H트랙 달고 1700km 1700km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게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신기하게 연비가 안 나와요. 3.3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근데 2.0 가솔린도 그렇게 연비가 드라마틱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뭐 제네시스를 달면은 누가 기름을 빼가는지 이 녀석은 이해는 돼요. 3.3이기 때문에 배기량도 있고 연비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어떻게 운행을 해도 10km, 12km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일상주행하고 그냥 다니면 한 7에서 8km 그 정도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계기판에 이렇게 HD라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라는 아이콘이 딱 떠지고요.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을 해주면 고속도로니까 100km 를 설정을 해주면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알아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행을 해줍니다. 더불어 핸들 조향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핸들 아이콘 여기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핸들 아이콘 이게 뜨면 핸들까지 이렇게 조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요. 70의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엘카스 기반, 스마트 크루즈와 엘카스 기반의 반자율 주행, 특히 고속도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형인 G80보다도 이 지속시간이 깁니다. 스마트 크루즈야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조작을 할 필요가 없지만 핸들 조향을 해주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코너 깊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핸들을 자주 잡으라고 하면 이것도 있으나 마나하고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핸들 잡으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럼에도 잘 갑니다. 잘 따라서 가요.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이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정체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도 이 스마트 크루즈가 완전히 멈춰서고 다시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상 주행을 할 때도 편안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에 상관없이 이 핸들 조향을 다 해주는데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런 데 왔을 때는 60km 이상일 때만 핸들 조향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대형이에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여주는 정보도 많고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물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운전할 때 다른 데 시야를 안 뺏기고 전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제네시스 G70 후륜구동 기반의 스포츠 컴팩트 세단,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내지만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 다른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진 다른 부분, 제네시스만의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겨나길 바라고요. 파격으로 돌아온 국민 준준형 세단 아반떼 삼각대 영상으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